반갑습니다. 말이 되는 역사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그림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한, 전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한나라의 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당시에 조선을 멸하고 설치했다는 한 사군입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교과서에 보면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를 요동군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거의 경기도까지 한나라 땅이었다는 건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외우고 있죠. 이건 전성기의 고구려 영토라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고구려 영토에서 여기 압록강으로부터 서쪽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지역, 이곳은 국사교과서, 방송 등에서 요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사책에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쪽 경계에 있는 것이 요하, 그리고 강 건너편의 지역은 요서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그림은 고구려 멸망 후에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건국했던 발해의 영토라고 표시된 그림입니다. 발해는 698년에 건국하고 926년에 거란에 멸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와 발해의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서쪽 경계를 비교해 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죠. 바로 요동입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저 서쪽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해석인데 왜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을까요? 저기에 경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 요하가 저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이 되는 역사를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에 있는 요하가 고대 고구려와 발해 시절에 요동 요서의 땅에 있었던 그 요라는 강이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 요가 역사 속에서 요동과 요서의 기준점이 된다는데 사실 요동과 요서를 나누는 요라는 것이 강인지 산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명 중에 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양, 음을 붙이고 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동, 서를 흔히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쪽이 되었건 이 요의 위치를 대략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라는 한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글자를 보면 요는 물 이름, 랴오하이다. 또 큰 비, 홍수라는 뜻도 있고요. 요수는 사람이 살지 않는 우묵한 곳에 고인 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요는 첫 번째 글자와 다른데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요 소리다. 그 말은 같은 글자로 호환된다는 설명입니다. 의미를 보면 보통은 멀다 라고 하는데요. 넓다, 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현재의 요령성 요하를 말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걸 근거로 고구려와 발해의 서쪽 경계를 앞에 봤던 그림처럼 그리는 거고요. 이 지분이라는 책에서는 물 이름, 요양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분이라는 책은 1037년 송나라 시기에 출간된 것이고 중국어 발음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가 물 이름이라고 했는데 고대에는 물 이름 다음에 수라고 썼으니까 요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리서 산해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수에는 앞에서 본 첫 번째 글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수는 위고의 동쪽에서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는 언덕, 못, 물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위, 요새 언덕 동쪽에서 나온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발해로 흘러 들어간다 와 요양현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양에 있는 글자는 두 번째 있는 그 요입니다. 발음이 요라고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같으면 같이 사용됩니다. 낙양, 한양처럼 강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요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이것은 송나라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표시된 송나라의 강역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북쪽의 경계를 보면 이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 랴오, 요라고 적혀 있고 요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요양인데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요양현. 물론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요양이 저기 있는 건데 저것이 우리가 찾는 그 요양이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교과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외우고 있을까요? 바로 요하, 요양, 요동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만든 사람들이 저 시대에 기록된 중국 역사서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을 때 최소한 동서남북과 지명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따져가며 읽어야 하는데 막연히 누가 시키는 대로 외우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이런 이상한 그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산해경의 내용을 다시 봅니다. 요수가 요양현으로 들어가는데 요양현은 요동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수를 찾으면 요동, 요서 다 나올 것 같은데 이 요수의 위치가 문제죠. 교과서를 포함해서 강단 역사학계 99%에서는 요동이 요령성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천만 명이 구구단 외우듯이 앞에 본 그림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나마 제대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 구절을 가지고 요수의 위치를 추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죠. 이 책을 쓴 것이 누군가요? 효율적으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학자라는 겁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 기본이 뭡니까? 분류하고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겁니다. 지리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근처에 있는 것들끼리 모아서 기록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산해경의 원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을 잘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인 글자만 읽으면 되니까요. 왼쪽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요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른쪽에 분수, 심수, 제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강이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경기도 지리서에 한강, 임진강을 써놓고 갑자기 경상도에 있는 낙동강을 옆에 붙이지는 않겠죠. 책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있는데 지도에서는 어떨까요? 여기 위에 태원부가 보이죠. 산서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 태원이 어디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 지도는 산서성을 그린 것이고
앞에서 본 강들은 산서성 태원의 아래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수, 심수, 분수는 없고 대신에 요주, 짐주, 분주가 있습니다. 이 행정 조직이 강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한양이 한수의 북쪽에 있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요주가 보입니다. 요주를 둘러싸고 있는 강이 바로 요수겠죠. 수나라, 당나라 시절까지는 거기에 있는 강을 요수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지도를 보면 저 자리에 심주, 분주는 사라지고 심수, 분수가 있습니다. 요주도 함께 사라졌는데 심수, 분수와는 다르게 요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요에 대해서 산해경에 적힌 내용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대의 요하가 아닌 고구려 시대의 요수는 현재의 요령성이 아닌 대륙의 산서성에 있었다는 사실을 대략 확인했습니다. 이 편에서는 요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